1억. 이 금액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겨우 1억?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1억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몇 억씩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1억, 2억씩 오르는 게 일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1억이라는 금액을 쉽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 자신은 1억이라는 돈을 모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는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은 1억 원도 모아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무시하는 1억 원조차 모으지 못하는 데는 세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를 깨닫고 1억 원을 모으기 시작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월급으로 1억을 모아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6번의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었고, 몇 년 만에 순자산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무조건 1억을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1억이 어떻게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를 만들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깟 1억이라고 무시하는 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으지 못할까요? 첫 번째, 부자 마인드가 아닌 노동소득 마인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법이 회사에서 버는 월급 하나라면 여러분이 바로 노동소득 마인드에 갇혀 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시간을 들여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동소득에만 갇혀 있다면 1억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낮아집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마음가짐 없이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월급이 들어오면 말 그대로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게 되죠.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돈이 또 다른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억이라는 돈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종잣돈입니다. 이 종잣돈이 있어야 비로소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1억을 모아야 한다는 목표의식 없이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면서 평생 그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1억을 모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익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 지출을 통제해서 1억을 모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출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커피 한 잔까지도 아낀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 원을 5,000원짜리 커피로 나누면 무려 2만 잔, 매일 한 잔씩 아껴도 5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극한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만 1억을 모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금방 포기하게 되죠.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1억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한 달에 월급이 얼마든 관계없이 무조건 300만 원을 저축한다. 이런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월급에서 고정비와 필수 지출을 빼고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더 벌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버는 게 진짜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만 봐도 전자책을 판매하거나 AI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정말 수없이 많죠. 이 중에 뭘 해도 하기만 하면 월 100만 원 정도는 정말 누구나 벌 수 있는 세상입니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지출을 통제하면 분명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세 번째 이유는 그까짓 1억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겨우 1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억을 모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1억 모으는 거 정도는 쉽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1억을 모으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꾸준한 노력보다는 한탕을 노리게 되죠. 주식이나 코인에 월급을 모은 돈을 몰빵하고
단숨에 1억이 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무모한 투자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투자한 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냥 물려있는 상태가 되게 되죠. 그까짓 1억이라고 이 금액을 무시하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돈을 쉽게 벌고 싶다는 위험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지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그 길에서 미끄러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1억은 결코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모을 수 있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1억을 모으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는 결국 자본소득 마인드를 가지지 않아서, 수익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1억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와 반대로만 행동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행동해서 1억을 모으게 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구조라면 이제는 돈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모았다면 그 돈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갭 투자를 해서 몇 년 동안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동시에 부동산이 자산을 불려주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피 같은 고배당 ETF에 투자해서 연 10% 수준의 배당 수익을 얻는다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1억이 내 시간을 대신해서 꾸준히 일하게 만드는 자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 모은 1억으로 갭 투자를 시작했고 몇 년 뒤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몇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내가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삶이 시작된다는 희망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자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1억이 손에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매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고 낙찰받은 물건에 잔금을 맞출 수 있고 타이밍이 왔을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종잣돈이 없다면 그건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움직임의 시작이 바로 1억이라는 돈입니다. 세 번째로 1억을 모으고 나면 삶의 여유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돈이 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봤다는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이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되고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내 의지대로 바꿔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1억이라는 돈을 모아보고 나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체험했고 더 이상 월급에만 매달리는 마음가짐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자산이 늘어난 것 이상의 변화였는데요. 자신감과 안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두 달라지는 인생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1억이라는 목표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직접 겪어봤고 실천했고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처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매주 부동산 경매와 투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함께 공부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스터디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고 실제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꾸준히 공부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번에는 정말 꾸준히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신 분들께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는 소규모 스터디에 우선적으로 초대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은 단기간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함께 가는 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